잘 주무셨어요? 딱딱 소리 나게 할머니. 또 그게 할머니 자꾸 연습하세요. 병원에서 나온 것만 드시고 외부에서 가져오신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말고. 해진 때 황 박사는 유난히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멸치 같은 건 드셔도 돼요? 멸치 안 좋지요? 왜요? 꼭 멸치를 잡수고 싶어요? 뼈에 저렇게 싶어서. 뼈에는 그 멸치를 먹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아 진짜요? 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먹으면 뼈가 약해져요. 그건 틀림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은 뼈에 좋다는 말은 그거는 사실이에요. 들어보니 그 내용이 좀 유별납니다. 게다가 음식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많이 했습니까? 예. 제가 고혈압 약, 당뇨약을 없애버려 그랬는데 예. 나중에 쓰려고 좀 없애지는 안 하고 감초가 여기다가 됐던가 봐요. 이어놨다 가니까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 먹던 약. 드시던 약이구나. 환자가 혈압약을 숨겨놨다가 그만 황 박사 손에 딱 걸렸습니다. 한달 되면 또 하러 가거든. 나중에 또 혈압약 잡술 요령으로 그렇게 감춰놨던가 봐요. 우주고 버립니까? 선생님이 절대 그 약은 띠뿌리고 이제 여기에 처방하는데 그대로 따르라 해가지고 그래. 하면 아주 이거 없애도 됩니까? 쓰레기통을 넣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첫날 얘기를 드렸는데 쓰레기 아까워요? 언제? 이거 안 먹어도 됩니까? 할머니 보십시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고혈압 약도 황 박사 앞에선 쓰레기통 신세가 됩니다. 땀을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약을 쓸 것이 아니라 몸을 시원하게 해버리면 되죠. 시원한 쪽으로 옮겨가 버리면 되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은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혈관을 넓혀줘 버리면은 혈압은 아주 쉽게 내려갑니다. 땀을 약으로 말려 붙이면 안 되듯이 올라간 혈압을 약으로 내리는 것은 많은 해가 되죠. 혈관을 넓히는 비법. 황 박사한텐 약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이곳은 환자들이 먹을 밥을 짓는 병원 주방입니다. 오늘 점심 밥상에 오를 반찬들입니다. 생선에 닭고기에 고기 반찬이 3가지나 되는 소위 고단백 식단입니다. 그런데 황 박사의 환자들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예, 한번 열어보세요. 대신 요 밥상 오이네요. 예, 연근. 이거는 잡채네요. 이거는 고들빼기 김치구나. 예, 그러고 맛있겠네요. 보니 순 식물성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마로 물을 우려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황 박사의 감시하에 국에도 멸치 한 마리 못 들어갑니다. 이게 몇 인분입니까? 여기가 한 1kg 반반 정도 섞였죠? 검정콩. 고기 반찬을 대신해 환자들의 밥상에 최우선적으로 올라가는 것, 바로 현미 찹쌀과 현미 맵쌀이 반반 섞인 현미밥입니다. 그에겐 이 현미밥이 환자들의 혈압을 내려주는 명약입니다. 동물성 식품이 좁혀놓은 혈관을 이 현미가 넓혀준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단백 고기 반찬 역할까지 현미가 다 한다네요.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가 나서 돌 될 때까지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나면은 한 3kg, 돌이 되면 한 9kg 정도 됩니다. 그때 먹는 어린애들이 먹는 엄마 젖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죠. 그 조사를 해봤더니 칼로리 비율로 7%입니다. 현미에는 8%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자기 몸무게 3배를 1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만 봐도 단백질은 현미에만 들어있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것이죠. 전체 환자들 중 황 박사 환자들만 현미 채식 밥상을 받습니다. 약보다 밥에 더 신경 쓰는 의사. 그 시작은 환자들에 대한 의사로서의 의문에서 비롯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 등 생활습관병 환자 1000만 명 시대 30대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환자인 셈입니다. 의료기술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환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걸까?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런 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걸까? 황 박사는 이런저런 책들을 파고들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이 병들이 식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걸고 실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점심시간, 병원 식구들이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여느 구내 식당처럼 여기도 한 끼 한 가지는 꼭 고기 반찬이 나옵니다. 황 박사도 진료실에서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야 밥을 안 치려는 건지 쌀을 씻고 있습니다. 어라, 밥을 짓는 게 아니라 생쌀을 그냥 드시네요. 뜸을 잘 들여도 거칠어 먹기 불편하다는 현미를 말입니다. 함께 싸운 반찬들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익힌 거 하나 없이 전부 날거예요. 찍어 먹을 양념장 하나 없고 안주로나 먹는 땅콩 아몬드에 별도의 간도 없습니다. 식품은 모두 다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색깔과 맛, 향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맛을 보면 참 좋은 거죠. 익히면 영양소도 이런 맛을 느끼게 해주는 성분들도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황 박사의 점심시간은 유난히 깁니다. 먹는데 1시간은 잡아야 편하게 드신답니다. 지켜보니 현미 한 숟갈 삼키기까지 200번은 씹어야 하고 시간은 2분이 넘게 걸립니다. 이 91년부터 처음 이제 현미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 몸이 꽤 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제 가족들한테 이제 현미밥을 먹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 가족들도 몸이 좀 달라지면서 그래서 좀 자신이 생기고 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현미밥을 이제 먹여보기 시작했죠. 1년간의 본인 실험 끝에 환자들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효과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석 달째 황 박사의 밥상을 드시고 있는 모범 환자 이우연 할머니. 뇌경색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할머니는 20여일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왔습니다. 12년간 먹던 고혈압 약을 끊고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식습을 바꾸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효과가 천천히 나타날 거라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식습은 굉장히 빨리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130, 140 이래서 혈압약을 끊으면은 이번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150, 160까지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한 번씩 170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다가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며칠 지나면서 식이요법의 효과가 나타나죠. 혈압이 서서히 내려가죠. 예. 큰 병원에 가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입병이 왔거든요. 오니까 혈압을 약을 빼버리는데 처음엔 불안했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혈압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지. 40년간 고혈압과 당뇨를 알아오신 남노귀 할머니는 아예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이번 2달 만에 당뇨 수치 정상, 혈압도 거의 정상, 요즘은 틈만 나면 이렇게 복도를 누비십니다. 황 박사 몰래 약을 숨겼다가 들켰던 그분입니다. 4년간 먹던 혈압약, 당뇨약 다 뺏기고 현미밥에 올인. 드디어 다음 주 퇴원하신답니다. 이제 좋아지는 상태 보고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요. 약을 안 쓰고 이제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걸로 치료가 되고 하니까 신기하고 많이 배우고 싶죠. 그렇게 먹고 너무 좋아졌다고 과장님한테 너무 정말 고맙다고 내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약 안 쓰고도 이렇게 해줘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 어떤 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히포크라테스가 그랬다지요. 황 박사의 음식 강의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만 적게 필요합니다.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이 들어있으므로 해롭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단백 식품이 아니라 과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고혈압이 잘 생겨요. 당뇨병이 잘 생기고 암이 잘 생기는데 특히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 세 가지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증가하는 암입니다. 이건 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하고 관계되는 병입니다. 뇌혈관병이라고 중풍, 심장혈관병이라고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